울창한 산이 맞아주는 경상북도 울진. 남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각 잡힌 제복을 입고선 홀로 산속을 항해 중인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17도. 당지 사관 어디 갔어? 당지 사관방 불러. 자, 저 수평선을 보라. 얼마나 멋진가. 소랑 준비, 스탠바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붙잡고선 알 수 없는 행동까지 취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바다는 우리의 로맨스. 낙원이다. 저기 봐봐. 저기가 진짜 동해 바다라. 가도 끝 없는 수평선. 남잔 대체 무슨 연유로 산속에서 수평선을 찾는 걸까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오지. 항상 올라와서 여기서. 남들은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모르지만 나는 이거 바다라. 나무 한 그루가 이거 다 자연이 우리 선원이라. 작은 나무들은 하하, 이거 참. 이번엔 나무들이 모두 선원이랍니다. 일왕사, 이왕사, 삼왕사. 산에서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이 참. 내 이름이 배 만조라. 배자 만자 조자라. 만조가 돼야 배가 뜨잖아요. 그냥 가는 곳이 이거 산이 아니에요. 이거 바다라.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때를 뜻하는 만조. 그 이름값을 하듯 남자는 자신이 있는 곳이 곧 바다라 말합니다. 선원들 오늘 수고해서 우리 가반장도 수고했어요. 나무는 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하니까. 그래 이 나무는 항상 나를 감싸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공기를 주고. 말 없이 품을 내주고 안아준 자연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남자만의 방법인 셈인데 그 마음 전하다 보니 어느새 남자의 집 앞입니다. 얼핏 봐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항상 이 배를 타고 다녀요. 에? 이 첫사랑 마도로스라는 배를 타고 기약도 없이 떠도는 마도로스라. 첫사랑 마도로스호에 승선하신 걸 환영합니다. 가반장 일어나서 일어나. 가반장 일어나. 이 우리 집 가반장이라 이거. 갑반장이요? 가반장이 승선 4년차 베테랑 갑판장이랍니다. 한 100년 넘은 집이라. 100년 넘은 집이요? 100년 넘은 집이라. 옛날에는 여기가 화전민들 살았어요. 이쪽으로 전부 다. 전망 좋은 산중턱에 정박 중인 첫사랑 마도로스호. 자그마한 연못이 바다를 대신하고 있는 듯한데요. 분명 산속에 자리하고 있건만 마치 망망대해를 떠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왜 이렇게 걸어 놔셨어요? 배라 생각하고. 아 배라 생각하고. 혼 진짜 오리지널 선박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갖추어 놨지. 과연 첫사랑 마도로스호에서 보내는 남자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무통 가득 물을 채우더니 나뭇잎을 뜯어 물 위에 띄우는 남자. 종잡을 수 없는 그의 행동에 질문이 절로 따라 나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 오늘의 지금 현재 풍속을 볼 수 있어요. 풍속. 지금 풍속이 어떤데요? 풍속이 한 지금 동남풍에다가 방향은 동남풍에다가 한 12, 초속 한6 정도 되네. 오늘 날씨 좋아. 나뭇잎의 움직임으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가늠한다는 남자. 많이 불면 한쪽으로 몰린다 이게. 이 떨어지가 있잖아 이렇게. 안 몰리잖아. 이 한쪽으로 하면 더 몰리게 다리 뭐 세게 불면 한쪽 발이 많이 불면. 바람과 풍속을 왜 보신 거예요? 면목을 심을 때도 이걸 봐야 되거든. 아, 면목 심으시게? 면목도 바람 너무 많이 불 때는 이 또 면목이 말아붙고 또 흔들린다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걸 보니 아마 대단한 작업을 하려는 모양인데요. 대체 남자는 뭘 심으려고 이리도 공을 들이는 걸까요? 상추. 상추요?
텃밭에 상추를 심는데도 갖은 정성을 다하는 남자. 뭐 하나 예사롭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하지만 텃밭과 제복은 영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옷은 안 갈아입으세요? 선장이 옷 갈아입으면 되는 거야. 잘 때 갈아입지, 잘 때. 아침부터 입어야지. 선장이니까. 일하시면은 불편하잖아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 바다에 떠 있는데 뭐 선장 보면 맨날 입고 있어야지. 선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제복을 입고 생활한다는 남자. 문제는 첫사랑 마도로스 호에서는 품위를 지키고 있을 새가 없다는 겁니다. 밀당백이 필요한 순간 이번 목적지는 연못입니다. 지금 뭐 하시려고요? 물 좀 보내려고. 아니, 물은 왜 빼시려고요? 기다려보면 알아. 물이 빠지고 간조가 되자 바닥을 드러내는 연못. 그물이 아닌 사판자를 손에 쥔 남자. 위풍당당 연못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연못 바닥을 연신 뒤적입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거 한발 반을. 아니, 여기 뭐가 있어요? 미꾸라지 이어놨어요. 미꾸라지요? 미꾸라지. 만선을 꿈꾸는 남자. 하지만 결과가 영 신통치 않은데요. 미꾸라진 그림자도 보이질 않고 계속해서 애꿎은 펄만 퍼냅니다. 미꾸라지가 있긴 있어요? 있지? 지금 그거 뽑고 오는 건 미꾸라지야. 분명 미꾸라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7만 원씩이다. 7만 원씩 장난 작년에. 많이 였다 이게. 마이너스? 알죠? 그것도 알벤 거. 알던 거? 대체 그 많던 미꾸라진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대로 손맛도 보지 못한 채 허탕만 치는 건가 싶던 그때 작지만 확실한 움직임. 드디어 미꾸라지 잡았습니다. 이거 맞네. 제법 많은 양인데요. 덕분에 남자의 체면도 살았습니다. 이거 진짜 미꾸라지가 있어요? 밤되면 킹오네. 미꾸라지 왜 이러나 여름에 모기 유충들 다 잡아먹거든. 모기 유충들을. 아, 그래요? 예. 미꾸라지를 넣어둔 건 산속 생활의 천적 모기 때문이었는데요. 아직 모기 유충이 생기기엔 이른 계절. 덕분에 오늘 저녁은 좀 특별할 예정입니다. 일당백의 선장답게 주방에서도 거침없는 남자. 급하게 승선한 인원을 위해서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할 참인데요. 뭐 하시게요? 튀김. 미꾸라지 튀김. 깨끗하게 손질한 미꾸라지를 밀가루에 버무린 후 튀겨내기만 하면 맛 좋은 미꾸라지 튀김이 완성됩니다. 집 앞 연못에서 산지 직송으로 공수해온 미꾸라지인데 맛이 없을 수 없겠지요. 네. 바삭한 그 소리만 들어도 맛이 짐작됩니다. 맛있어요. 선장님 봐.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같이 먹기 또 우리 알겠네 또 보기. 좋네. 김포는 못합니다. 오늘 선장님 못합니다 오늘. 그런데 남자는 음식을 먹을 때조차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모자는 안 벗으세요? 좋아하니까. 잠잘 시간에 제복을 안 벗는다 했더니. 맛있는 음식을 나눌 리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남자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다시금 제복을 갖춰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난 남자. 매일 저녁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쓰시는 거예요? 오늘 항해일지 쓰고 있어. 항해일지요? 항해일지. 배 한 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라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항해일지. 항해일지에는 뭐뭐 적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갔으며 어느 항에서 저번 했으며 소요 시간 어디서 어디까지 소요 시간 그다음에 그날 풍속 파고 속도 그래. 항해 중 특이 사항을 기록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선장이 한 일이 뭐가
아침에 눈 깨면 딱 생각하고 저는도 점검하고 선적하고 또 초랑하고. 아무래도 오늘은 야간 작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종이를 펼쳐놓고 뭔가를 그리기 시작하는 남자. 그림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갈수록 익숙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박을 좋아하다 보니까 배를 좋아하니까 배 그리기 좋아하지. 한 장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각별한 바다 사랑. 과연 그림 실력은 어떨까? 마음에 다 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담겨선지 짧은 시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꽤 훌륭한 솜씨. 갈매기 나래 위에 인의 사연 싣고 수평선 너머로 이것이 부산항이라. 한 곳마다 눈물이더라 이별이더라 정이더라. 이것이 마소로서의 운명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 항구 저 항구를 다니다 보니까 그 항구에 맺은 정을 못 잊었어.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고 정도 있고 또 이 항구로 저 항구로 그게 마도로스의 운명이라. 남자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긴 그림 한 장. 남자는 대체 왜 산속에서 나 홀로 항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선장이 되려고 했는데 꿈이었는데 색약이 걸리지. 색약. 색약. 색약이라도 다른 번호는 전부 다 보이는데 홍색, 붉은색, 녹색 찍어놓은 번호가 안 보여. 그래서 진짜 없어 떨어져서 그 뒤로부터 배를 못 탔어요. 색약으로 인해 오랜 시간 바라왔던 선장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남자. 이때 남자에게 위로가 돼준 곳이 바로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끝나지 않은 남자의 하루. 뭔가를 꺼내 들고선 밖으로 향하는데요. 아니 이거 색소폰 아닙니까? 연주라도 할 참인가 본데. 아니 이 화려한 조명은 또 뭔가요? 지금 이 조명은 뭐예요? 조명도 꾸며봤어요. 이거 산골에. 이거는 크루즈선이니까 또. 외딴 산속 첫사랑 마도로스호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권. 야심한 밤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펼쳐지는 특별 공연입니다. 남자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이렇게 연주로 그 마음을 달래곤 한답니다. 연주 잘하시는데요? 이래 저 기분 내고 더 자고 또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노래를 부를 때는 잘 못하지만 그 노래 주인공이 되었어. 기쁜 노래나 슬픈 노래 그 주인공이 되어서 속에 있는 그 사연을 확 뱉어내는 거지 이거로서.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치곤 꽤나 근사한 남자의 색소폰 연주. 이렇게 남자의 밤이 저뭅니다. 첫사랑 마도로스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찬 모습으로 아침을 맞는 남자. 무거운 엿귀를 어쩜 이리도 가볍게 드나 했더니 그간 봐왔던 엿귀와는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나무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나무로. 여기 뭐 나무들이 많으니까 잘라서 말려서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만드니까 괜찮아요. 무겁도 안 해하고. 비록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삶이지만 남자는 이렇게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건강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는데요. 선생님 건강해야 선원들 관리하고 배가 움직이지. 선생 아파 보면 수락 못 하잖아. 남자에게 있어 선장이 아닌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제복부터 갖춰 입는데요. 보는 이도 시키는 이도 없지만 그야말로 철두철미합니다. 이렇게 옷을 매일 입으세요?
매일 입고 해야지. 내가 선장이니까. 이걸 안 입으면 일이 안 돼. 무슨 일이. 선장의 품위 유지를 위해 철저히 자기 관리 중인 남자. 이를 위해선 청결 역시 필수. 남자가 매일 아침이면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상추는 왜 이렇게 렌즈에 넣으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상치를 말려서 치약질을 하면은 가루를 잇몸이 좋다 해서 내가 그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수분을 제거한 상추를 곱게 빻아서 가루로 낸 후 치약 위에 살짝 묻힌 후 닦는 건데요. 상추 속의 섬유질 성분이 치석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개운하지? 없어 개운해. 개운한 마음으로 집 밖으로 나서는 남자. 자, 초랑 출항이요? 오늘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오늘의 항해지는 샌프란시스코. 하지만 승선의 기쁨도 잠시. 한껏 부풀어 오른 기대감을 저버리고 남자의 배가 정박한 곳은 계곡입니다.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위에 자리 잡은 남자.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 모든 선원들이 퇴직하는 그날까지 무사항해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떠나기 전 반드시 치르는 남자만의 출항 의식인 셈인데요. 모두의 무사한 영을 기원한 후에야 산을 오르는 남자. 장사! 아, 키 잡아. 가판장 어디 갔나? 그래. 출항 준비되었어. 자연 15도. 뒤집어. 우리 거침없이 운항지 씨와 함께 힘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뒤집어. 그날 오후 선장님 참 바쁘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긴 또 어딜까요? 이게 다 뭐예요? 표고버섯 자연. 자급자족하기 위해 남자가 직접 키우고 있다는 표고버섯입니다. 실한 놈들이 제법 보이는데요. 이 버섯이 좋은 버섯이에요. 이런 버섯이. 예? 백화고라고 좋은 버섯이에요. 이게. 이 더블 근처에 이렇게 갈라진 게 백화고라 이거. 내가 선 그곳이 곧 바다라는 남자. 그렇다면 남자에게 지금 이곳은 어떤 곳으로 생각되고 있을까요? 바다가 또 필리핀 저 팔라우 수중 세계. 수중세계? 수중 세계. 신이 만든 100만 불짜리 보석 팔라우가 바로 이곳에 펼쳐졌습니다. 그럼 요놈들은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해초류쯤 되는 건가요? 서울 자주 올라가는 거 같아요. 자주 서울 가는 거 같아요. 벗으세요. 그거 왜 용도에 안 맞다니까요. 시골이 시골 타입을 해요. 아 이거 누가 뭐래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입고 저녁에 잘 때만 벗고 하는 사람이라 누가 뭐래도 좋아요. 티격태격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반가운 마음을 애둘러 표현한 두 사람만의 인사. 남자는 오랜만에 찾아온 지인을 위해 방금 딴 표고버섯으로 우려낸 차를 준비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면? 답답하지. 답답해요? 왜요? 뭐 할기를 치고 다니다가 이런 데 와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답답한 거지. 안 맞잖아요. 자기하고 그거 안 맞을 텐데 어떻게 견디네. 산중턱에 햇빛이 닿을 때쯤 남자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불이라도 쬐려는 걸까요? 뭐 하시려고요? 순내서 불 때가 방도 따쓰고 또 맛있는 거 좀 구워 먹게. 그런데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피어오르는 연기. 꿀떡이 막혀서 지금 불이 안 들어가서 올겨울에 직접 연장을 챙겨 들고 굴뚝 수리에 나선 남자.
근데 이건 수리가 아니라 오히려 굴뚝을 못 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막혔잖아 이게. 이게 막 불이 안 올라가지. 걱정도 잠시 단번에 문제점을 찾아낸 남자. 그 재주가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일당백답게 못하는 게 없는 남자. 이번엔 또 시멘트를 개기 시작하는데요. 뭐 하시려고? 꿀뚝 띄우려. 꿀뚝 소리. 굴뚝. 꿀뚝 소리. 꿀뚝하고 지금 배가 나가야 기관부 다 저어주는데요. 차상을 만들어 쏘고 꿀뚝이 막히게 됐어 이래갖고. 100년 된 집을 수리한 탓에 하나둘 손 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데요. 하지만 실력 좋은 선장님 덕분에 기관실 수리는 금세 완료됐습니다. 끝났어요? 후처리 역시 완벽하군요. 시범 가동에 나선 남자. 활활 타오르는 장작을 보니 당분간은 출항에 문제 없겠습니다. 연기 진짜 안 나네요? 여기 안 나. 저 방 따실 거야. 이번엔 연장이 아닌 칼을 손에 쥔 남자. 주방을 벗어나 탁 트인 곳에서 특별한 메뉴를 준비 중인 모양인데요. 이 닭으로 뭐 하시려고요? 선장 오늘 특시. 외울 것도 없이 쉽고 간단한 요리지만 오직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이자 특권. 바로 선장표 특식 메뉴 되시겠습니다. 이거 바로 이렇게 구워요? 예, 바로 구우면 그래. 이 도해지 생활에서 못 먹어. 지글지글 익는 소리 한 번, 노릇노릇 구워지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고 만다는 첫사랑 마도로스호 한정 닭 소금구이. 먹어봐 이거 닭다리. 아이 감사합니다. 먹어봐요. 그럼 이거 맨날 해서 드시는 거예요? 맨날 안 먹고 특시 한 번씩 가다가 먹고. 지인들 오고 이러면 없어 먹고. 운 좋게 특별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어 기분 좋은 저녁. 그날 밤 또다시 분주한 모습의 남자. 사용하고 남은 숯을 꺼내놓고선 차가운 물에 넣고 식히기 시작하는데요. 첫사랑 마도로스 한정 특식에 이어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숯은 뭐 하시려고요? 발 마사지. 의료 찜질방에서 마사지 좀 하라고. 마사지요? 예. 아니 선장부터 벗으시고. 뭐 오늘 입항했으니까. 첫사랑 마도로스호 승선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평상복 차림의 남자. 아이 또 너무 뜨겁는데. 하지만 이 모습조차도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는데요. 제복 아닌 모습이 부끄러워서일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찜질방에서 이제 땀 좀 내고 있지. 오늘 하루를 피로를 풀려고. 이 발은 수술려 갖고 참수술려 가면 뭐 피로 회복 좋다 해서 그저 한번 해보지. 바다를 항해하느라 지친 몸을 이렇게나마 풀어준다는 남자. 어설프지만 효과만큼은 확실하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 하신 거예요? 야, 땀 난 거 봐요. 아이고, 어떠세요? 개운하지. 도시 찜질방은 틀리지 하고는. 게임도 안 되지. 이거는 완전 자연이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남자의 밤이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남자의 항해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양손에 짊어진 짐을 보니 만만치 않은 항해가 될 것 같은데 얼마나 걸었을까? 무언가를 발견한 듯 남자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요 풀 때문인가 본데요. 이거 뭐예요? 뭐이? 머위? 예, 삶았어. 된장 좀 넣고
묻혀보면 돼. 남자의 발길을 멈추게 한 주인공은 줄기부터 잎 뿌리까지 버릴 것 하나 없다는 머위인데요. 지천에 널려 있어 욕심이 날 법도 하고만 남자는 머위를 뜯던 손을 이내에 멈추고 맙니다. 뚝딱 차려낸 밥상 앞에 홀로 앉은 남자. 말없이 수저스치는 소리만 들리는 밥상. 어쩐지 남자의 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혼자 식사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먹지. 이렇게 혼자 식사하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동료들 있잖아. 지켜보고 있잖아. 선장은 뭐 무사람이니까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밥 안 먹어. 늘 산이 보이는 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남자. 자신을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남자가 급히 집을 나섭니다. 놀랍게도 오늘은 배가 아닌 차를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간다는데요. 어디 가세요? 어디 중요한 갈 데가 있어요 지금. 과연 남자는 어딜 가려는 걸까요? 한적한 공터에 도착한 남자. 트럭 문을 열자 생각지도 못했던 음향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건 뭐예요, 다? 버스킹 하는 차라. 버스킹? 예. 무슨 버스킹 하시는 거예요? 노래, 색소폰.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공터. 남자는 왜 이곳에서 홀로 색소폰을 연주하는 걸까요? 왜 색소폰을 부시는 거예요? 지나간 손님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음악을 들려주려고. 근데 오늘 아무도 없는데. 있으면 옵니다. 불고 있으면 된다. 너를 위해서 너무 이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데 또 지나간 손님 좋으면 구경도 하고 그게 버스킹이다. 듣는 이도 보는 이도 없지만 개의치 않고 연주에 열을 올리는 남자. 이제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랍니다. 또다시 찾아온 밤. 잠들지 못한 남자가 마당으로 나서는데요. 계속해서 마당 이쪽 저쪽을 옮겨 다니는가 싶더니 드디어 걸음을 멈춰서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떠네. 어떠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오늘 저기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려고. 근데 지금 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저 전파가 전화 잘 오는데 산골이라서 전파가 잘 안 터져. 희미한 전파 신호를 잡아 어렵사리 걸어보는 전화 한 통. 아들. 아들이 맞나? 행사 어디 행사 왔는데 갔는데? 지금 남원에 행사. 남원에 행사 갔다고. 아버지 뭐 몸을요? 아버지 뭐 건강하다. 다들 욕 봐라. 몸 조심하고. 야 그래. 보고 싶으시겠어요. 뭐 보고 싶어도 할 수 없지 뭐. 당신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너는 광야에서 아버지가 나무를 몸으로 심어놨으니까 제목이 돼서 들어오든지 안 그래서 거기서 비바람 못 다치고 그 쓰러지든지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들 목소리를 듣자 짙어진 외로움. 그동안 잘 다독여왔던 마음이 쉽게 진정되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밤이 더욱 길 것만 같은데요. 그리운 가족을 두고 그가 깊은 산속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바다는 좋아하고 배는 좋아하고 한국어를 항시 동경하고 살았어. 시골에서 꼭 내가 바다 옆에 건물을 해야 되겠다. 배 옆에. 그래서 막 공직에 갔어요. 마음문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 안 되다 보니 술로 좀 먹었어. 먹다 보니까 가정이 또 편치 않잖아요. 가정이 또 불화가 일어나고. 선장의 꿈을 항만청 입사로 달랜 남자.
하지만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게 됐다는데 결국 가족과도 헤어지게 된 남자. 홀로 산속을 찾아 선장의 꿈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는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도 평생을 사랑해온 바다를 떠올리며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